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우리나라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요, 이 위안부 용어와 사진이 모두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자, 잠시 후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후폭풍이 거센 야권 통합론 그리고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의 윤관석입니다. 네, 자 의원님은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게 될 사회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됐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6학년들이 사회국정교과서를 배우는데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란 용어가 삭제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해주셨던 유엔 차별철폐위원회 결정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네. 2014년도 실험본에도 전쟁터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진 설명이 서술되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사진과 사진 설명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네. 자, 교육부 관계자는요, 이 교육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노예 등의 표현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궁색한 별명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해명을 한 교육부가 5개월 전에는 위안부는 일제히 만행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과의 졸속 위안부 문제 합의전인 네. 작년 9월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현지 교원이 중심이 되어 집필에 들어간 현장 검토와 전문가, 관리단체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정부의 초등학교 5, 6학년용 위안부 공식 학습 교재에는 위안부란 표현은 물론 성폭력, 성노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을 명확히 알릴 때는 정확한 용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사용해왔던 용어가 위안부라는 용어였습니다.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 없이 작년에 졸속 무능으로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용어를 삭제한 건 역시 이러한 졸속 합의에 따른 위안부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는 시대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교육부의 설명은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그렇습니다. 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게 또 정부 측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교과서가 중요한 것과 국정화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지요. 아주 극히 일부의 북한이나 이런 독재 국가라든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네. 먼저 정확한 정보가 교과서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네. 어린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발행 체제와 집필인, 집필 기준과 제작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잘 배치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인재인 동양인 학생들이 또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콘텐츠, 표현, 단어,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서 네. 창의적 인재를 커가게 해야 되거든요. 다양성 보장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백년대계인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김종인 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지금 야권 통합 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야권에서 뭐 공방전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은 야권 통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권 통합 또는 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선거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결국 중앙에서 해주던 핵심적인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 국면에서는 좋은 인물을 많이 공천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교체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선거 전략, 선거 네. 성격.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그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선거냐, 뭐 이런 선거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선거 구도인데요. 좋을 인물과 선거의 성격이 명확해도 뭐 야당이 여러 명 나오고 여당은 한 명 나오면은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네. 고전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야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대1도 어려운 상황에 야권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개헌전선 또 나아가서는 그 야당이 다수당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그런 네. 통합이나 연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자, 네. 수도권이 특히 여야의 이 박빙의 경합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지역구 이 선거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예. 그럼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 특히 더 절감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천 남동에서 선거를 준비합니다만은 수도권에서는 뭐 5% 내외로 5, 60석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역대적으로 많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도권이 더욱더 야권 단일구도 단일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뭐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하나로 뭉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현재 당이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과 또 국민의당 또 나아가서는 야권의 한 축이 정의당까지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일여 다야구도는 상당히 선거 결과를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유권자들한테도 걱정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거 구도가 보다 단순하고 단일한 구도로 만들어지고 특히 야권 통합이나 또는 그것이 어려울 시기는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 단일화는 꼭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에서 김종인 대표로 바뀌었을 뿐 더민주가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 당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 이런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뭐가 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많이 달라졌죠. 일단 그 당대표가 달라진 것은 사실은 전부가 달라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바뀌면은 우리가 체제가 크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이미 양산으로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의 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이건 각종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저희를 국민들에게 좀 또는 지지자들에게 피로도를 쌓았던 여러 가지 그 내분이 또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종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공천 과정을 둘러싼 아직까지도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지루하고 짜증난 내부는 많이 종식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친노냐 비노냐 이런 식의 분석들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기 때문이고 현재 구성된 비대위원 또는 선대위원, 각종 총선 관련한 기구들의 공천관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당 외에서 많이 오셨고 기존의 개파와는 좀 초월적인 그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 부정적인 면도 아직 남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변화의 긍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했다,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제 분당이 된 거죠, 사실상. 예,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 구도도 어렵다. 그런데 일여 다야 구도라면은 더 어려운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인데요. 네네. 근데 지금 아주 이 야권 연대 혹은 뭐 통합 이걸 놓고 지금 아주 복잡한 양상 아닙니까? 예,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통합이나 이제 야권 연대에서 아무래도 주도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함께 있던 분들이 또 새로 당을 나갔던 것이라 복귀해 보면 그때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는 안타까움과 반성을 하고요. 네. 앞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목표가 함께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제일 위에 있을 상위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헌질선 확보를 위해서 야권이 단일화하고 통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정말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라는 정확한 명분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방법적이고 뭐 세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 두 가지가 서로가 공유된다면은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절박감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1차 컷오프 때도 충격파가 꽤 있었는데요. 네네. 내일 이제 2차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이 국민의당으로 가신 김한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내일 컷오프 지켜보겠다 이런 또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예. 자, 내일 좀 쇄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예,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밖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컷오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것은 불가피한 처방이기도 하죠.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적절하고 적절한 강도와 그 범위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큰 약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선거가 이제 얼마 3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다 이렇게 보면 지역구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져서 또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양면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그동안 당내에서 전략적으로 비대위와 또 공관위가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수준의 우리 총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컷오프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역 의원들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당의 승리를 이끄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당대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모두 바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김종인 대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대구에 가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뭐 처음에 1차 컷오프 때 부분은 그 이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공직선출 평가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던 돌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대구행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총선이 하나의 측면만 아니라 아주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만들어내는 네. 과정을 잘 풀어나갈 거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총선까지가 뭐 워낙 다급하고 질주하는 일정이긴 하지만요. 총선 이후 김종인 체제는 끝날 것으로 보세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예, 총선 전에 그것을 아직 판단하기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총선을 잘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새롭게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총선의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